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기 어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이 더 큽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걸리고 자식의 삶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관여는 점점 깊어지고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통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말을 줄이고 부모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자식 결혼 문제에 계속 말을 보태고 계신가요?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해 참기 힘드신가요? 성인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당신께 먼저 말하지 않아 서운하신가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 만나보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전화 한 통 안 오면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하고 통화하면 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짜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도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식 인생의 끝까지 관여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부모가 자식 챙기는 게 당연했지요. 아니, 그게 부모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자식 뒷바라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지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논밭 팔고 밤새 품팔이 나가고 내 옷 한 벌 새로 장만하는 것보다 아이들 책가방 하나 사주는 게 더 기뻤던 그때.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고 하셨지요. 먹을 게 없어도 자식들한테는 굶기지 않으려 하셨고, 당신들은 평생 헌옷 입으면서도 자식들 홀례 때는 빚을 내서라도 제대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요. 내 것은 다 포기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학교도 부모가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던 시절이었고 결혼도 부모가 주선하지 않으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어요.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가 안 챙기면 굶어 죽거나 길거리에 놔앉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뭘까요? 정말 자식이 위태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불안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70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드님이 45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되셨대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이가 몇인데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하며 말렸답니다. 아들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전화하셨어요.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아들 좀 말려달라고 하셨고요. 결국 아들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지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이 왜 연락을 안 하나 하시면서요. 또 다른 분은 손주 교육 문제로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십니다. 손주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요즘 애들은 놀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학원만 보내느냐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더랍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이 실수할까봐, 손주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녁에 누우면 또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전화해서 한 번 더 말해야겠다 이렇게 되지요. 전화하면 자식은 귀찮아하고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도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요. 이게 바로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난다는 불안의 실체입니다. 자식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한 겁니다. 자식을 챙기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부모 노릇하느라 바빴고 중년에도 부모 노릇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 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역할 말고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취미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자식 중심으로 생각했지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했는데 막상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식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자식이 잘 돼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착각도 있어요.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식 인생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불안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자식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혼자 남겨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부모 역할도 끝났는데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자식한테 붙들게 만듭니다. 자식 전화번호를 하루에 몇 번씩 눌러보는 것도, 명절 때 꼭 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손주 봐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자식한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2장 본문.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말들이 자식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명절날 식탁에서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던 순간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전화 끊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사실 우리도 젊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시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엄마는 옛날 생각만 하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30대, 40대 때 우리도 그랬어요. 며느리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하시면 겉으로는 네, 어머니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어머니 안 계실 때 남편한테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젊은 며느리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시면 귀를 닫았어요. 아버지는 모르셔. 세상이 달라졌어.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때는 분명히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서운함을 나는 며느리한테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도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부모 입장이 되고 시어머니 입장이 되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말하고 자식들 선택에 간섭하고 요즘 애들은 하고 있어요. 세대 차이라는 건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었고 우리와 자식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달라지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어머니인데요. 딸이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자주 전화했답니다. 회사 일도 얘기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했대요. 어머니는 그게 좋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딸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딸이 회사 옮기겠다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옮기면 어떻게 하셨고, 둘째 가지겠다고 하면 애 하나도 힘든데 둘은 무슨 하셨답니다. 처음에 딸은 설명했어요. 엄마, 요즘은 이래요. 엄마, 제 상황은 달라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계속 반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딸이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답니다. 회사 일도 안 얘기하고 큰 결정도 안 말하고 전화는 하는데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이런 말만 하고 끊더랍니다. 어머니는 섭섭하셨어요. 요즘 애가 말이 없어졌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답니다. 딸이 이미 회사를 옮겼고 둘째도 가졌더랍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는 뭐야? 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말씀드려도 반대하실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인생이에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자주 전화해서 확인하셨답니다. 잘 지내냐, 회사는 괜찮으냐, 애들은 공부 잘하냐 물으시면서요. 아들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시니까 아들도 지치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내가 뭘 안다고 이러시고, 요즘은 이래요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 이러시니까요. 결국 아들은 전화를 짧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잘 지내요. 바쁜데 끊을게요 이렇게요. 아버지는 섭섭하셨어요. 요즘 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맨날 바쁘대 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말수가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이것저것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부모가 반대하고 걱정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말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선택들을 부모 몰래 하게 됩니다. 이직도, 이사도, 자녀 교육 방침도 큰 결정들을 혼자 하거나 배우자하고만 상의해서 결정해요. 어차피 말해도 반대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면 서운해합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 아빠가 뭐야? 하지요. 자식은 대답합니다. 말씀드려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 말이 부모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내가 언제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 나는 내 부모야. 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억울하고 서러워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걱정만 끼치고 반대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말하는 게 서로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안부 전화는 하지만 형식적인 체크만 하고 끊어요.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이 말만 하고 빨리 끊으려고 합니다. 만남도 부담이고 통화도 피곤해집니다. 이번 일요일에 와야지? 하면 자식은 네. 하지만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예요. 와서도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명절 되면 의무적으로 오지만 오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간섭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 조언으로 들리는데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하면 간섭으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만 부모는 내 선택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라고 끝내지만 부모는 그래도 안 돼. 다시 생각해봐라고 계속 말하니까요. 자식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자꾸.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명절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가족이 모였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밥 먹고 나면 자식들은 빨리 일어나려고 합니다. 벌써 가려고? 좀 이따 가지 하면 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애들이 피곤해서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부모는 아쉽고 서운한데 자식들은 차에 타자마자 홀가분해합니다. 자식들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듣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해요. 부모는 자식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있어도 멀고 통화해도 공허합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닿지 않아요. 부모는 외롭고 자식은 부담스럽고.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자식이 불효한 걸까요?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모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자식은 답답해서 그러는 거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멀어지고 외로워지는 노후가 기다립니다. 자식은 의무만 하고 부모는 서운함만 쌓이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노후가 외로운 걸까요? 자식들이 불효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자식 키우는 것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취미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자식 일 때문에 미루고 하고 싶은 공부도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했습니다. 여행도 취미 생활도 다 미뤘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하고 각자 살림 차렸어요. 이제 내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60년, 70년을 부모 노릇만 하다 보니 부모 역할 외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되신 분인데요. 자식 셋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뒷바라지 했어요. 장사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집이 텅 비더랍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TV 보다가도 심심하고 혼자 밥 먹으려니 입맛도 없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주 전화했답니다. 뭐하니? 밥 먹었니? 애들은 괜찮니? 물어보면서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봤더니 나중에는 바쁘다고 통화를 짧게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더 외로워졌어요.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나는 애들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평생 애들만 보고 살았더니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식 중심으로만 산 삶의 결과입니다. 자식이 전부였으니 자식이 떠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68세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해외로 발령나서 떠났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손주 봐주는 게 낙이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길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다예요. 저녁 되면 또 내일은 뭐 하나 생각하는데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없으니까 혼자만 시간이 느린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자주 영상 통화하자고 연락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요. 아들은 처음에는 자주 봤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고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어요. 나는 애만 기다리는데 애는 나를 안 찾네 하시면서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이 독립할수록 부모는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있을 때는 잔소리할 대상이라도 있었는데 자식이 떠나니까 외로움만 남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떨어지면 보고 싶다, 외롭다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건데 자식은 무게로 느끼는 겁니다. 결국 곁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가 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대화가 안 통하고 전화해도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끊고 부모는 자식이 있으나 만하다 느끼고 자식은 의무만 하는 것 같다 느낍니다. 그럼 이 외로움의 원인이 뭘까요? 자식이 불효해서? 아닙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집착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나를 채워줘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하고 자주 와야 하고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어요.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만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집착이 시작된 겁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욕심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자식이 채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심심하니까 자식이 와주길 바라고 내가 불안하니까 자식이 자주 연락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면서 상처받아요. 이게 바로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노후가 외로운 건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자식한테 다 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내려놓고 부모 역할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실수도 자식이 하고 성공도 자식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조언해도 결국 자식이 직접 겪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도움 청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기 전에 미리 막으려고 하고 힘들어할까봐 미리 걱정하고 도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 인생은 이제 부모 자신의 차례입니다. 60년, 70년 부모 노릇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쉽게 되나요? 평생 자식 걱정하고 살았는데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안 하면 더 힘듭니다. 계속 걱정하고 계속 간섭하고 계속 서운해하면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 안 와도 괜찮은 하루, 자식 걱정 안 하고 편히 자는 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오후.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예요. 서로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안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항상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숨이 막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면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합니다. 그때 진짜 관계가 시작돼요. 내려놓으면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마음 편히 연락하게 되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더랍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잘 지내? 엄마도 잘 지내 이 정도만 하고 끊는데요. 그랬더니 자식이 편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손주 교육에 간섭 안 하기로 했답니다. 며느리가 하는 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물어보더랍니다. 아버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언을 구하더래요. 안 시키니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는 힘입니다. 놓는 순간 노후가 가벼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첫째,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화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세요. 자식이 바쁜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조언 요청할 때만 조언하십시오. 안 물어봤는데 나서지 마세요. 내가 물어보면 내가 말해줄게 이 자세로 기다리세요. 셋째, 내 삶을 채우십시오. 자식 생각할 시간에 친구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여행 다니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자식이 선택하면 믿어주십시오.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설령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자식 인생의 일부예요. 다섯째, 기대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해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편해집니다. 편해지니까 더 자주 오게 돼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는 겁니다. 억지로 오는 효도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고 전화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날이 줄어듭니다. 내 삶이 생기니까 외롭지 않아요. 70대 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를 편하게 사는 비결은 자식한테 기대지 않는 거더라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식과 부모 각자의 삶이 있어야 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되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자식이 독립하라고 키운 겁니다. 평생 우리한테 매달려 살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잘 키워서 날려보내는 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날아가야 합니다. 부모 역할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가야 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지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서로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요. 놓아주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도 그때부터 진짜 평화로워집니다.